여러분이 주신 댓글 먼저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나문킴님 6월 16일 댓글. 이제 진짜 10월을 기다리는 때이네요.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독립운동 하시는 마음으로 화이팅 하셨네요. 비시즌에 대한 감회이신 것 같은데 독립운동 하시는 마음으로. 네. 지난번에 이제 강릉에서도 한번 잠깐 뵀었기도 했는데 네. 예. 저희를 거의 뭐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독립운동이라는 게 험지에서 아이스하키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으로 봐주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독립운동가 이런 느낌 전혀 아닌데 황송하게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화이팅 해주시는 마음을 댓글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남은킴님을 비롯한 모든 아이스하키 팬 여러분, 한 시즌 또 치르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다려보죠. 댓글 감사하고요. 팟빵 댓글 빠디책님이 경성고등학교를 열심히 응원하시는 댓글을 계속 달아주셨어요. 6월 14일에 경기고와의 경기를 보고 오셨는데 이젠 뭐랄까 잘 모르지만 감독님이나 코치님은 화내는 경지를 떠나 해탈하신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살이 나오실지도 유후. 부모님들도 옆 학교는 승리가 당연한 듯 응원도 잘 안 하는데 쉴 새 없이 응원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신 것 같고 남은 경기 연패 끊고 승리하시길 빕니다 하셨고 3일 뒤에 17일에 도대체 언제쯤이면 경성고 1승을 볼 수 있을까요? 코치님도 열심히 가르치시고 뭐가 문제인지 보성고는 이길 줄 알았는데 설레발쳐서 부정탔나 싶고 오광식 코치님 건강 상하실까 걱정되네요. 보는 제가 미안해져서 끝나고 말 걸기도 죄송하고 부모님들도 열심히 응원하시는데 안타깝습니다. 형 힘내세요 하셨고 또 3일 뒤에 20일에 드디어 이겼어요. 경성고가 드디어 연패를 끊고 감격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왠지 오늘은 이길 것 같았거든요. 절간 같은 라커룸이 시끌시끌한 게 얼마만인지 오광식 코치님 웃는 모습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겐 두 분의 오 코치님이 계셔요. 고교와 국대에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 저도 열심히 응원할게요 라는 댓글입니다. 계속 승리 소식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경성고의 소식이 왔고요. 연패를 끊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분의 오 코치님이라는 거는 오광식 코치 그리고 오현호 코치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 그 감격적인 경성고의 승리 소식 박김자 PD님이 또 자세하게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폴 피핀과 시버버그님 18일 화요일 댓글입니다. 변함없이 3번 이상 또 잘 들으셨대요. 박김찬 PD님 추운 곳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고교 2차 리그도 올라오는 대로 시청하겠습니다. 김태범 아나운서님 세인트루이스 우승 예상 적중 축하합니다. 한 잔 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크크 농담입니다 하셨네요. 축하 감사합니다. 한 잔 쏘셔야 하는 거는 좀 집안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기자님께도 말씀 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팀을 함부로 옮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NY임으로 처음 갈아탄 거지만 후회도 없어요. 다만 베르비 감독님은 탐나네요. 질문을 주셨군요. NY임에 새로 부임한 이킨스 감독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에 오일러스에서 너무 못해서 경질된 인물이라 이제 자유계약 시장도 슬슬 소식들이 올라오는데 계속 이현숙 기자님께서 날카로운 평가 기대하겠습니다. 에릭 칼슨도 산호세 8년 계약하고 잔류하게 되었네요 하셨고 5,000캐시 202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200회 이후로 후원을 시작하신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감사드립니다. NY임 이킨스 감독이 새로 부임했군요. 어떤 사람인가요? 전혀 기대하지 않는 감독 중 한 명이고요. 이 감독 선임으로 인해서 애너하임이 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참 이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2010년대 중반에 에드먼턴이 뭔가 새롭게 도약을 할 수 있는 시즌에 완전 대차게 시즌을 말아먹었던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통산 NHL에서 코칭이 113경기에서 36승 63패 14연장패입니다. 그냥 뭐 아주 좋진 않군요. 처참하죠. 뭐 그냥 진짜 거의 뭐 한 3할 때 수준인가요? 뭐 성적이 아무튼 성적이 상당히 좋지가 않고요. 근데 왜 애너하임이 이런 감독을 선임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참 애너하임의 행보가 참 요즘에 그냥 답답하기 그지가 없는데 뭐 코리 페리 선수 바이아웃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야 새로운 감독이 이킨스다. 왜냐하면은 이게 왜 답답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그 전에 굉장히 지금 오프 시즌에 괜찮은 감독들 이미 NHL에서 좀 증명이 된 감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야인 시장에 많았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뭐 코엔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로 간 비노 감독도 있었고 LA 맥클러렌 감독도 그렇고 심지어 필라델피아 코치로 간 마이크 여나 미셸 테리엔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람들 다 그냥 뭐 패스해버리고
지금 델런 시킨스를 선임을 한 거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 참 답답한 거죠. 그런 이제 뭐 이런 일킨스 코치를 이제 선임할 수는 있지만 더 좋은 옵션이 이제 이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패스했다는 게 저는 그 사실 참 안타깝다는 거고요. 참 애너하임이 몇 년간 더 고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부정적으로 좀 평가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애너하임의 감독 선임인 것 같고요. 에릭 칼슨 쌍을새 8년 계약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부상만 이제 완벽하게 치료가 된다면은 뭐 칼슨 선수의 이제 기량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네. 자유계약 시장 소식들이 말씀 주신 대로 계속 올라오는데 뭐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에릭 칼슨 선수 8년 계약 소식이었던 것 같고 계속해서 줄을 이을 것 같습니다. 자유계약은 7월 1일 열리면 그냥 싹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댓글 감사합니다. 타파라님 22일 토요일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NHL 드래프트 2019를 시청 중입니다. 현재 1라운드 15분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US 내셔널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출신들이 벌써 굉장히 여러 명 선택된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혹시 올리 유얼리비 선수 근황도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16년 상위권 지명 선수 중 유일하게 아직 데뷔조차 못한 선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상 회복은 되었는지 내년엔 빅리그에서 볼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6년 U20대 회 때 플레이 모습이 매력적이어서 기대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장이 더디네요. 크게 질문 2개 주셨군요. US 내셔널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냐라는 질문인데요. 미국 하키에서 이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고 1996년부터 이제 시작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유망주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언더 17, 언더 18 이렇게 두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미국 아이스하키 유망주 1군 상비군의 언더 17, 언더 18 리그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최근에 이제 또 뭐 USHL도 마찬가지고 지금 NTDP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 프로그램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점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96년에 설립 이후에 전체 1번 지명된 선수를 4명이나 배출을 했네요. 지금 5명이 됐네요. 지금 제큐즈까지. 2000년에 디피에트로, 2006년에 에릭 존슨, 2007년에 패트릭 케인, 2016년에 오스턴 매슈스, 그 다음에 2019년이죠. 올해 제큐즈 이렇게 5명이나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올해 또 굉장히 1라운드에서 지명된 선수들도 많고요. 뭐 호비 베이커 출신 선수들도 상당히 배출했고 점점 지금 USA NTDP의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USA NTDP 정도면은 캐나다 메이저 주니어 급과도 충분히 이제 경쟁이 되고 QMJHL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WHL이나 그 정도. 지금 근데 올해 봤을 때는 진짜 OHL과도 뭐 그렇게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점점 드래프트에서 지명받는 선수들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이 프로그램이 성과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대목인 것 같아요. 올해 8명이 지금 뽑혔죠. 계속 주목해 보겠고 일라운드. 원래 유얼레비 선수 근황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유얼레비 선수는 제가 이제 가끔씩 언급을 드렸는데 이 선수가 참 루머가 많은 선수입니다. 어떤 루머라면 참 예전에 뭐 굉장히 비디오 게임에 빠져가지고 밤까지 비디오 게임 하다가 그 다음 날 컨디셔닝도 제대로 못하고 막 경기를 치르고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루머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올리 유얼리비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올리 유얼리비 선수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나쁜 이야기가 아무 근거 없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물론 뭐 그 루머가 다 맞다라는 거는 아니지만은 실제 지금까지 유얼레비 선수가 그동안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앞으로 뭐 밴쿠버 커넥스의 미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이제 소식이 없는 걸 보면은 기정사실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이야기에 딱 걸맞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
근데 사실 뭐 유망주라는 게 아무리 뭐 특급으로 뽑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좀 유얼레비 선수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6년 얼마 안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선수 중에 한 명 유망주였는데 현재의 상황은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행보네요. 어쨌든 지금까지 성인 무대에서는 그렇게 큰 두각을 못 낸 것이 사실이고요. 예. 지금 그리고 밴쿠버에는 어떻게 보면 유얼레비의 훨씬 상위 호환이라고 할 수 있는 퀸유즈 선수라든지 여러 가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지겠죠. 그렇군요. 타퍼라님 궁금증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댓글입니다. 바이킹님이 14일 금요일에 댓글을 주셨는데 오모시로 이칸토코님 댓글에 대한 답이었어요. 마샹이나 차라가 많이 아쉬워하더군요. 부상 투혼도 놀랍고요. 당장은 리치모드 힐 출신 비닝턴 활약 및 NHL 커리어 성공으로 대리 만족해봅니다. 기회에 립스는 랩터스 벤치마킹에서 내년에 다시 스탠리컵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랩터스는 1라운드 로터리픽 한 명도 없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한 팀이라도 우승했으니 만족합니다. 시즌 초에는 내심 양대리그 모두 토론토 팀이 우승하기를 내심 기대했었거든요. 내년 예상은 좀 이르긴 하지만 볼츠와 블루스가 앞서가네요. 약 4개월 넘게 기다려야 하나요? 토론토 팀들을 응원하시다는 상황에서 NHL과 NBA 결과에 대한 말씀 주셨고요. 진짜 하키 팬이라면은 랩터스 웃음이 그냥 다 뭐 마냥 씁쓸하기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토론토가 우승을 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야, 이 하키는 훨씬 더 많이 투자하고 그게 더 근데 그러니까 전혀 우승이라는 그런 게 건 없고.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랩터스는 그냥 또 이 랩터스 뭐 농구 캐나다에서 농구 이러다가 근데 랩터스가 우승을 해버렸어요. 이게 네. 오히려 더 먼저 우승을 하는 그러니까 더 족적 있는 최근의 우승은 더 먼저 한 꼴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키 팬 입장에선 좀 아쉽게 볼 수도 있지만은 예 그래도 뭐 토론토 메이플리프스 자체가 그렇게 지금 아예 희망이 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장 지금 나온 뭐랄까 뭐 가능성 같은 부분은 당연히 템파베이가 또 예, 올해도 제일 가장 셀 것이다. 벌써부터. 가장 강한 네. 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샤크스 같은 경우가 참 많이 아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작년 샤크스랑 올해 샤크스도 많이 다른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어쨌든 볼츠가 또 뭐 시즌 시작도 전에 제일 가장 강력한 팀이 될 것이라고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4개월 후에 뚜껑이 열립니다. 다들 잘 준비를 하겠죠. 바이킹님 댓글 감사합니다. 김종준님이 댓글을 또 주셨어요. 14일 금요일에 7차전은 새벽 4시에 녹화 중계했다고 합니다. 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유튜브 아니었으면 어쩔 뻔. 스탠리컵 파이널 국내 중계 잘 안 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 댓글 또 한번 주셨고 19일 수요일에 댓글을 또 주셨어요. 제 댓글에 대한 이번 방송을 듣고 다시 한번 씁니다. 여기서 논쟁을 하거나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하키의 저변을 늘리려는 노력을 책임 있는 인물들이 얼마나 했는가 아쉬워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예전 동대문 실내링크에서 넉가래로 얼음가루를 밀면서 하키하던 시절부터 순수 하키 팬이었던 연식이 좀 된 사람입니다. 이번 방송에 동계올림픽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하키 경기를 단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도 없었을 것 같은 시인이자 국회의원 출신 주무장관이 여자 남북 단일팀만 성사된다면 올림픽 이후 물심양면으로 하키 발전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하키 팬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약속을 전부 다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혹시나 했는데 결과는 역시나입니다. 국내 TV 방송사의 대주주가 정부인 것으로 아는데 사실이 아니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셨어요. 하키 중계로 인해 발생되는 방송사의 손해를 올림픽 때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해줘서 방송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으면 자연히 저변이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다 보니 두서없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하키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하인드넷 포에버 또 포에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계속 답답한 심정이시고 이런 또 오랜 아이스하키와의 인연 갖고 계신 분으로서 더 안타까움이 크신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올림픽 이후에 많은 아이스하키 팬들은 이 정부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약속을 안 지켰다 좀 이런 여론들이 있죠. 근데 보세요. 책임을 질 사람들은 뭐 정부에도 있겠지만 더 가까이에도 있으니까요. 네. 여러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모르겠네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공중파 대주주가 정부는 아닌 것 같고요.
아이스하키 발전시킨다고 그렇게 전파를 써도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에 대한 형평성도 있고, 예, 모든 국민이 강제로 아이스하키를 보는 건 안 되는 거니까요. 예, 그것 말고 이제 다른 뭐 새로운 플랫폼이나 매체가 뜨고 있듯이 새로운 방법들이나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들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울 뿐이고요. 예,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고 생각을 표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지 않나, 예,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좀 그런 책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듣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네, 김종준님 말씀대로 어쨌거나 이게 다 하키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오는 말씀드리니까 부디 좀 이런 마음으로 합심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준님 댓글 감사합니다. 마지막 댓글 21일 금요일에 달린 CHLDBWLS님 댓글입니다. 이번에 NHL 시상식이 있었던 것 같던데요.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상 이름이 예전 유명했던 분 이름을 쓰는 것 같던데요.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셨고, 뒤이어서 김종준님의 글을 보고 현실이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피겨의 김연아처럼 특출난 선수가 나와서 NHL에 진출하는 선수가 나오지 않는 한 그전까지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메이저리그에 밀려 스탠리컵 파이널을 새벽에 방송하는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네요. 하셨어요. 역시나 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공감을 표해 주셨고, NHL 시상식이 있었어요. 오늘도 저희가 이따가 잠깐 살펴볼 건데 그 상 이름이 그냥 뭐 대회 MVP, 뭐 신인왕 이게 아니라 사람 이름이 다 달려 있죠. NHL은 특히. 예, 근데 뭐 사실 이건 NHL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당장 MLB만 봐도 사이영 어워드. 그렇긴 그렇네요. 예.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이름이 있고, 그리고 뭐 NBA도 우승한 그 트로피가 레리 오브라이언 트로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NFL도 우승 트로피가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처럼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이제 NHL만 쓰는 건 아니지만 뭐 NHL 어쨌든 전부 다 이렇게 씁니다. 쓰는 거는 좀 특이하긴 해요. 그런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 이름을 쓰는 거, 사람 이름 쓰는 거 직관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NF처럼 다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닌데, 루키 오브 더 이어 이러면은 바로 신인상. 근데 NHL은 또 선수 이름. 그럼 한 번 더 찾아봐야 돼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이름을 쓰는 거는요. 근데 지금 NHL에서 굉장히 뭐 베지나라든지 지금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들이고요. 예, 뭐 요 시상 이름에 관련된 거는 저희 한번 하지 않았나요? 예전에 한번 매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손상호 기자님이 한번 싹 정리해 주신 적도 있고, 이현석 기자님이 정리해 주신 적도 있고, 그리고 NHL뿐만 아니라 KHL도 이현석 기자님이 그 상 이름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해 준 게 있습니다. 팟빵 들어가시면은 그 목록이 다 있거든요. 저도 이거 댓글을 늦게 확인을 해서 지금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답글로 몇 회인지 한번 찾아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요거 들으시면 됩니다 하고 저도 찾아서 기억이 이거 한번 했던 것 같아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잘 봤습니다. 자, 한 주 동안에 또 여러분이 주신 모든 댓글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뭐 뉴스에 따른 의견도 좋고요. 감상평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